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동물 클래스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숨쉬다 메소드를 만들면 되는데, 보세요. 지금 퍼블릭 안 배웠으니까 뺀다고 쳐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쓴 다음에 마우스 올리고서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했잖아요. 그럼 얘도 알아요. 이게 스태틱이어야겠구나를.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서 생성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new 동물한테 숨쉬다 메소드를 만들어 버리면 스태틱은 붙어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도 의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작성한 부분을 캐치를 하고 의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스태틱을 알아서 붙여주니까, 방금 전에 new 했을 때는 안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나중에는 막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 일단은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빼고서 기본 걸로 익혀놓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이게 답이잖아요. 지금 이게 실행되려면 객체가 아니라, 동물 객체가 아니라 동물 설계도가 이런 기능을 실행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설계도한테 바로 뽑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계산기라고 할 거고요. 얘를 합 메소드로 만들 겁니다. 그럼 얘가 계산기면 되는 거고 얘가 합이면 되는 거잖아요. 뭐 모양이 달라진 게 아니니까 이름만 달라진 거죠. 그죠? 이래도 똑같죠.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x a는 10이고 x b는 20이에요. a 더하기 b 하면 뭐 나와요? 한 30 나오겠죠, 얘는. 그죠?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많이 썼대요. 이게 뭐 나와요? 한 30만 계속 나오겠죠. 왜냐면 한 메소드 안에서 A와 B는 만들어졌고 얘네들을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거니까. 얘 여기서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설계도인 거죠. 그죠? 그냥 이 결과만 계속해서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실행 한 번 할 때마다 이 출력문을 계속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0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30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얘네끼리 더했으니까 얘가 10이고 20이니까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쵸?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는 10이랑 20을 쓸 거고요. 그리고 얘는 30이랑 40을 쓸 겁니다. 이렇게 저장까지 했는데 이거 뭐라 하네요. 그쵸?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10 더하기 20 즉 30.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그러면 70이 나오게끔. 이해되시죠? 자, 이 메서드 이름만 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보여야 돼요. 메서드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상관은 없어요.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얘네들로 뭘 할 건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변수명 짓기, 함수명 짓기, 여기 이제 좀 중요해질 때가 조금씩 올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안 되는데 얘 결론은 지금 이 녀석 때문에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모르겠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30만 나올 거예요. 왜? A랑 B를 더해버렸으니까. 그죠? 만약에 된다고 했어도, 그죠? 얘가 몇 개가 있던 사실 상관은 없죠. 다 30이 나오겠죠. A는 10이고 B는 20이니까요. 얘네 때문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의 합을 원해요. 첫 번째, 두 번째지만 위에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럼 윗줄이랑 아랫줄의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맞죠? 얘는 10 더하기 20을 원하는 거고 얘는 30 더하기 40을 원하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출력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 때문이에요. 얘네 때문. 얘가 10이고 얘가 20인 이상 절대로 다른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얘네가 이렇게 고정값이면 안 돼요. 고정값이면은 내가 원하는 얘네 더하기 얘네 아니면 뭐 이거 30 더하기 40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합 메서드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10이랑 20이 위치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소괄호 안쪽에 들어가 있죠. 합 소괄호 안쪽에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하고 싶은 건 10을 A에 20을 B에 이렇게 넣고 싶어요. 이 다음 줄에서는 똑같은 메서드를 사용을 하지만 30을 A에 40을 B에 이렇게 넣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이 지금 소괄호 안쪽에서 이런 옵션들을 넣어주고 있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이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쓸데없는 문법들은 지워놓고 정렬하고 나면 이제는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얘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른 결과지만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런 옵션이 없어요. 이런 뭐 10 더하기 20, 30 더하기 40 이런 거 말고 그냥 얘를 계속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뭐만 나와요? 30만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얘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10 더하기 20을 원하는 거고 어떨 때는 30 더하기 40을 원하는 거예요. 같은 메서드한테 이런 옵션들을 넘겨주고 싶은 건데 이 옵션들을 넘겨주려다 보니까 이 받는 위치, 이 옵션을 받는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괄호 안쪽에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 변수들이 값이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이 옵션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주되 이런 값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값이 미정이라고 합니다. 고정값이 아니라 미정값,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이 메서드만 봐서는 A 값이 뭐고 B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대신에 그 값은 언제 넘어오냐, 요 함수가, 요 메서드가 실행될 때 넘어와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요거 쉼표로 구분했을 때 첫 번째 놈은 첫 번째, 두 번째 놈은 두 번째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메서드를 실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A랑 B의 값이 실행할 때마다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 하네요. 그쵸? 뭐라는지 일단 볼까요?
메소드 합은 인트인데 계산기 타입 안에 이런 모양으로 있는데 얘는 지금 인트만 넘어가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add argument 뭐 어쩌고 하고요, 또 change method라고 해요. 그죠? 아니면 create method를 하던가 라고 합니다. 일단 문제는 뭐예요? 개수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개 뚫려 있는데 너는 왜 하나 줘? 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는데 네가 넘겨주고 있는 값은 하나야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 A만 알고 있지 B는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저 얘가 알려줘요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거, 지금 뭐라는지 볼까요? 인트 모양인데 네가 넘겨주고 있는 거는 인트 분리냐 해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 반대로 말하면 개수도 맞아야 되는 거고 타입도 맞아야 되는 거고.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게 옵션이었잖아요.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메서드가 일을 하지만 결과가 달랐으면 좋겠다 했을 때 옵션 값들이었어요. 이 녀석들을 이제 인자 또는 인수 또는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옵션 값들을 이렇게 불러요. 인자 또는 인수 또는 아규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보통 인자라는 말을 쓰고요. 네. 그러면 이 옵션 값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 녀석들 있죠. 얘네들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예요. 변수는 변수인데 매개체가 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와 B의 매개체가 되는 무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매개예요. 얘는 어디랑 어디를 이어주냐면 요 함수 내부랑,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함수 외부잖아요. 함수 내부랑 함수 외부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서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옵션 값들을 함수 바깥에서, 이 합 메서드 입장에서 보면 이 옵션들은 이 메서드 바깥에 있는 거니까 메서드 외부에서 메서드 내부로 값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돼서 매개 변수고요. 여기서 넘어오는 옵션 값들이 인자가 될 거예요.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합니다. 즉 인자의 개수와 매개 변수의 개수는 맞아야 된다. 인자의 타입과 매개 변수의 타입은 맞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선은 한번 보세요. 얘 방금 매개 변수였잖아요. 요런 애들을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우선은 그냥 용어 정리만. 는 이런 애들을 전역 변수라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변수 종류가 3개 나왔어요. 전역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 지역 변수 이렇게 있죠. 그렇죠? 얘네들을 구분해 놓는 이유는 이 수명이 달라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전역 변수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생겨나고 끝나면 죽습니다. 대신에 이런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 태어나고 끝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만큼이랑 얘가 살아있는 그 주기가 다른 거예요. 이 변수의 생명 주기라고 하는데
변수를 하나 만들었으면은 얘를 어디까지 쓸 건지, 언제까지 쓸 건지 그런 이제 옵션이 있어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이 함수 내부에서밖에 못 써요. 얘는 전역 변수는 자 메소드 내부에 있나요? 얘는 어떤 메소드도 감싸고 있지 않죠. 얘는 그냥 클래스가 갖고 있을 뿐이잖아요. 얘는 수명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함수 외부인 거고 지역은 함수 내부인 거고.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매개 변수가 있는데 얘가 만들어지는 위치, 함수 외부, 이 녀석의 이제 수명은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끝까지.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지고요. 함수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얘가 범위가 더 좁은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와중에 함수는 계속 시작됐다가 끝났다가 시작됐다가 끝났다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아실 거예요. 프로그램은 요 메인 메서드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되면은 요 안에서 함수를 여러 번 실행을 하잖아요. 함수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거고 얘는 끝났다는 거니까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얘는 여러 번 이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한 번 만들어지면 끝까지 계속 갖고 가는 변수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함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인자, 아규먼트. 얘는 뭐랄까 함수가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데이터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그냥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보면 다 보여요. 처음엔 좀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역 변수, 함수 외부잖아요. 얘는 어떠한 함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전역 변수가 맞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갖고 가는 거라서 수명이 좀 더 길 거고요. 얘는 메인 메서드고 또 얘는 합 메서드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지역 변수, 얘는 함수 내부가 맞네요. 메인 다시 합 메서드의 내부잖아요. 얘는 한 메서드가 실행되면 그때 태어났다가 한 메서드가 끝나면 그때 죽어요. 메모리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 이 녀석 함수의 내부와 함수의 외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여기 매칭이 좀 돼야 돼요. 이거 눈으로 다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자는 뭐예요?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거 순서도 지켜야 돼요. 네, 이런 순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되는 데이터, 즉 옵션 값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함수가 실행되는 데 있어서의 옵션. 그래서 따로 구글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은 요거 변수의 생명주기, 변수의 생명주기 하나. 이 변수에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소멸할 것인가, 변수의 생명주기. 그리고 변수의 스코프와 라이프타임.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스코프와 라이프타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언제 선언해서 언제 끝나게끔 할 것이냐. 네, 이것도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네,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나중에는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의
함수? 변수의 생명주기 라이프타임 스코프 라이프타임 이렇게는 구글링을 따로 해보셔야 합니다. 자, 딱 여기까지만 알아도 더 자세히도 몰라도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실행을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는 D를 출력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D는 여기 있어요. D가 논스태틱이어서 못 써먹겠대요. 반대로 말하면 D가 스태틱이면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그냥 교양 정도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스태틱은 스태틱끼리만 통신할 수가 있어요. 얘가 스태틱이면 가능해져요. 이게 넘버 없는 10이라고 합시다. 또 가능하겠죠? 그죠? 10 이렇게 두 개는 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얘네는 저 합 때문에 나온 거고. 그래, 요거는 살짝 죽여놓고 이렇게만 봅시다. D도 출력됐고요, 넘버도 출력됐어요. 얘를 여기서도 하고 싶대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D는 어떤 변수죠? 전역 변수죠. 그죠? 함수 외부에 존재하잖아요. 전역 변수예요. 맞죠? 전역 변수는 수명이 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메인 메서드도 쓸 수 있고 요 exam 메서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만, 스태틱 요 exam을 실행 안 했구나. 네, 이렇게요. 좀 어려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 잠깐 지우고, 기준이 뭐 누구예요? 여기서 실행되는 기준 메인 메서드라고 했었죠. 그죠? 얘는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프로그램의 시작은 이 녀석 기준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전역 변수로 D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네요. 그럼 이 D가 10이라는 거는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수명이 기니까. 대신에 이 int num은 지역 변수네요. 메소드 안에 있잖아요. 그죠? 얘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괄호로. 맞죠? 이 num이라는 변수는 메인 메소드 안쪽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 exam 메소드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누군지 몰라요, 애초에. 근데 보시면 제가 여기 exam 메소드를 하나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얘는 그냥
이 안쪽을 실행할 뿐이에요. 메인 메소드의 안쪽을.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행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그젠 메소드를 만든 거고요. 실행을 안 하면 얘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거 있었잖아요. 그 기능은 만들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한번 이름으로 불러줘야 된다가 여기서도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신에 객체화를 안 했어요. 저는 지금 뭐 new 어쩌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얘가 스태틱이니까. 스태틱이고 메인 클래스 안에 같이 있는 놈이라서 그냥 써주기만 해도 돼요. 대신에 한 메소드는 지금 매개 변수가 2개니까 10과 20을 넘겨주려고 해서 봤더니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 메소드는 누가 갖고 있어요? 계산기 클래스가 갖고 있죠. 다른 클래스 거는 그냥 못 써요. 그 클래스를 한번 언급을 해줘야 돼요. 얘는 메인 클래스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써도 되는 거고, 이 한 메소드는 계산기 클래스, 그러니까 아예 클래스 단위로 바뀌어버린 거니까 클래스를 한번 언급해주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써야 돼요. 이건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모르겠다 하시면은 넘어가세요. 일단 얘는 나중에 다시 보셔도 충분한 내용이니까 네, 얘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나중에 어차피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로 잠깐 돌아가서 얘도 지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각각 다른 옵션들을 갖고 있으니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자 제가 여기서 20 더하기 40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절트를 출력을 했어요. 이거 뭐라고 나와요? 왜 20 더하기 40이라고 안 나와요? 이 한 줄이 실행될 때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먼저 실행되고 난 결과가 들어가는 거였죠. 초반에 했던 거였는데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20 더하기 40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60으로 나온다 였잖아요. 그 왜 조건문 판별할 때 아마 불린 C는 뭐 A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연산자 우선순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먼저 실행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잘 보세요. 좀 중요해요. 중요한데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보세요. 방금 전 상황입니다. 20 더하기 40이 60이 돼서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 함수의 역할은 뭐죠? 지금 이 합이라는 함수의 역할, 그냥 출력이죠. 출력만 할 뿐이에요. 자, 일단 안 된대요. 왜 안 된대요? 타임 미스매치죠. 보이드는 인트가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보이드를 잘 찾아보면 얘가 보이드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곤란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RS라는 놈이 내 안에 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드가 들어와 버리네.
그러니까 못 넣겠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여기서 말하는 void는 뭐냐면은 이 함수의 결과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텐데 원래는 뭐 허공, 뭐 빈 공간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러고 쓰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왜냐면 이 녀석의 역할이 그냥 출력하면 끝이에요. 지금은 출력하면 끝나는 함수예요. 대신에 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뭔가 남아야 이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인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출력하고 끝나면은 이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를 해서 좀 보세요. 아까 했던 20 더하기 40이 연산이 돼서 여기 들어간다. 이게 행위자라고 했을 때 행위자는 사라지고 결론은 뭐예요? 이 행위에 대한 결과가 저 RS2에 들어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행위자는 사라지고 어떤 결과가 이 RS에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없어요 그런 게. 행위자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 void 때문에. 얘는 이제 return 타입이라고 할 거고요. return은 말 그대로 돌려놓다, 되돌려주다, 뭐 반환하다. 여기서 반환하다의 의미는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무언가를 남겨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RS에 int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얘가 끝나고 난 자리에는 뭐가 남아야 돼요? int가 남아야 되는 거죠. void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였으니 여기에다가 int를 남겨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얘 뭘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정수가 들어가기로 한 자리에 정수를 남겨놓겠다라고 선언을 해놨으니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자, 여기 void일 때는 뭐라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무조건 리턴해라. must까지 쓰잖아요 얘가. 이 메소드는 무조건 리턴해야 돼. int 타입이라서 무조건 리턴해야 되죠. 그래서 보시면 add return statement라고 있고요, change return type to void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다 int라고 쓸 거면은 return 상태로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리턴 안 할 거면은 이 타입을 void로 바꿔 주던가 해라 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 해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상황은 이 자리에 뭔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리턴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네요. return statement고요, return value예요. return 값, 얘는 return type.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메소드가 끝나고 난 자리에는 int가 남아있을 건데 그 값은 0일 거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함수는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뭐가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0. 아까는 void라서 이게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지금은 0이 남아있습니다. 보세요. 얘가 끝나고 나면은 60이죠. 얘가 끝나고 나면은 0이에요. 왜? 여기 0이라고 써놨으니까.
60이 어디로 가요? 이 변수 안에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0이 이 변수 안에 들어가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여기다가 10이라고 쓰면은 이 자리에 뭐 남겠어요? 10 그쵸? 제가 여기다가 A 더하기 B라고 쓰면 이 자리에 뭐 남겠어요? 여기서 A는 뭐고 B는 뭐예요? A, B의 정체는 얘네들이네요. 첫 번째 인자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가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전달을 받았겠네요. 10 더하기 20인 거죠. 똑같이 30, 30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구별을 해볼까요? 누가 먼저 실행됐어요? 보세요. 출력문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잖아요. 1번이 먼저 실행된 거예요? 2번이 먼저 실행된 거예요? 왜 얘가 먼저 실행됐어요? 잘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메인 메소드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죠. 변수 하나 만들었고 함수가 실행됐네요. 그럼 얘가 하는 거는 첫 번째 인자,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보내주고 이 이름으로 한번 찾아와서 이 안쪽을 실행하겠네요. 그러면 출력이 됐네요. 얘가 먼저인 거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얘가 리턴 했죠. A 더하기 B를 리턴 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뭘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30이 어디로 들어간대요? RS로. RS를 여기서 쓰고 있죠.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제가 화살표 처리해준 거 있죠?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실행이 됐구나 이런 것도 파악이 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void라고 썼어요. void는 return 안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return을 해버렸네요. 그럼 또 뭐라 하는 거죠. 얘는 void 메소드는 return value를 가질 수 없다. return 하면 안 돼. 그래서 return 타입을 int로 고치던가 아니면 이 return 세미콜론으로 고치래요. 지금 return value가 없죠. 얘는 그냥 return 안 하겠다라고 읽으면 돼요. void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겠네요.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좀 곤란하겠네요. int를 넣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인 거죠. 자, 여기서 return 타입이 더블이래요. return 타입이 더블이면 얘는 더 이상 return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더블 return 타입은 return을 할 의무가 있다. must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든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보세요. void는 얘는 return 안 하겠다죠. 이거 빼고 나머지는 return을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랑 달라요. 얘는 진짜로 return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 void라고 써주면 return 값을 가지면 안 되는 거고, void 빼고 나머지 뭐 int, double, float 기타 나머지 타입들은 return을 꼭 해줘야 돼요. 좀 달라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죠? 이 자리에 10.2가 남는데요. 10.2예요 얘가. 이게 여기 들어간다? int잖아요. 그럼 값손실이 또 나겠네요. 얘가 더블 2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타입 신경 써야 되고요. 이제 대신에 잘 보세요. 자, 이거 여기 인트라고 할 거고요. 여기 a 더하기 b라고 할 거예요. 네모라 안 해요. 네모라 안 해요. 자, 이거 돌아가는 거 눈으로 한번 쫓아가 보세요. 일단 변수 만들고 실행을 하네요. 인자가 매개 변수의 순서에 맞게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출력을 먼저 했어요. 그죠? 출력하고 나서 반환을 하네요. 이렇게 리턴을 했어요. 리턴한 값은 30인데 30이 더블에 들어간다? 안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안 하는 거고, 얘는 더블 타입이 됐으니까 30.0이 출력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이 실행 순서나 실행 구조가. 얘가 이제 기본이 될 겁니다. 함수의 사용법. 함수는 이거 말고, 네, 얘를 말하는 거고요. 이 녀석이 이제 함수, 다른 언어에서의 함수, 여기서는 메소드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함수의 사용법, 기본 개념, 그리고 인자가 뭔지, 매개 변수가 뭔지, 리턴은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얘가 만약에 인트예요. 그냥 인트. 리절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재활용이죠. 20, 41을. 자, 뭐라고 나올까요? 여기 여기 콘솔에 나올 수 있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양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실행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출력은 총 몇 번 돼요? 4번. 왜? 함수도 2번 실행됐고, 여기서 이 자체에서 출력문도 2개니까. 이 함수 내부에서 출력하는 구문이 하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요, 몇 번? 2번인 거죠. 함수가 실행돼도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환만 하잖아요, 얘는. 그죠? 여기서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출력이 우리가 말하는 그 system.out.print 그 있잖아요. 그 녀석이 리턴에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시는데, 이거 절대 뭐 아무 상관없어요. 출력이랑 리턴이랑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출력은 말 그대로 그냥 콘솔에서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고, 리턴은 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뭐가 남겠느냐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RS 있을 거고, 얘가 실행되겠네요. 실행되면은 10 꽂히고 20 꽂힌 다음에 얘는 30을 리턴해서 넣고 출력을 하겠네요. 30을. 그죠? 여기까지. 그리고 RS에다가 이번엔 뭘 넣었어요? 똑같은 메서드를 실행했는데 20이랑 40이 꽂힌 버전의, 그죠? 리턴 값을 가진, 그죠? 그러면은 60이겠네요. 여기는 실행되면 60이 반환돼서 여기 들어갈 거고, 다시 출력을 할 거니까 30, 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은 메서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메서드 개수는 하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지금 문제점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결과는 뭐예요? 타입이
불린이죠. 그럼 애초에 얘가 틀렸네요. 그쵸? 그럼 얘네끼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true나 false가 남아버리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타입이 맞아야 된다는 거. 타입과 뭐 매개변수 개수, 인자 개수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다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리턴을 두 번 했어요 제가. 얘는 unreachable code라고 말해줘요. 이거 어차피 실행 안 되는 코드야. 지워 라고 하죠. 이렇게 remove라고 하잖아요. 함수는 리턴 한 번 하면 그 길로 끝이에요. 함수는 리턴을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함수의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 리턴이. 리턴 하는 순간 함수는 끝난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데, 얘가 불린이면은 여기도 불린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a 더하기 b를 이 아니라, 지금 a 더하기 b는 10 더하기 20이잖아요 30이네요 근데 불린을 리턴하기로 했죠. 타입이 안 맞는 거죠 얘네끼리. 그래서 얘는 true라고 할 거예요. 근데 뭐라 하네요. 리턴도 하게 해놨는데 보시면 worst return 하라고 해요. 또 왜 그러냐면 얘는 경우에 따라서 리턴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맞죠?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함수는 리턴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경우에든 리턴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여기 걸렸다면은 true가 리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false를 리턴 할 거니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던가 else, 이러면 이거 아니면 저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어쨌든 둘 중 하나는 리턴이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무조건 리턴을 해야만 하는 상태.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연습을 하고서 보시고요. 저는 기본 꼴만 익혀 놓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더블 rs2는 계산기 나누기 10.2 11.2 5.6 5.6 이렇게 하자. 하고 나서 rs2를 출력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일단 나누기라는 메소드가 없네요. 그죠? 얘는 뭐 누구예요? 지금 이 녀석 설계도죠. 설계도고, 얘는 뭐예요? 메서드 실행하는 모양이고, 함수 실행하는 모양. 그죠? 근데 이 메서드 자체가 없어서 뭐라 하잖아요. 만들면 되겠네요. 근데 이 타입을 예상을 좀 해보자면, 리턴 타입을 예상을 해보자면, 이 결과가 어디 들어간대요?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남아 있어야 돼요? 더블이 남아 있으면 되겠네요. 이것만 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나누기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는 몇 개? 두 개여야 되는 거고, 각각 타입은 뭐 더블이면 될 거고요.
그렇죠? 이 리턴 타입 더블인 거랑 매개 변수 타입 더블인 거랑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스태틱 여부는 스태틱, 논 스태틱, 스태틱. 왜? 얘가 설계도니까 스태틱까지. 그러니까 이 한 줄로 얻어낼 수 있는 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걸 토대로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 알아낸 게 많으니까 스태틱이어야 되는 거고 리턴 타입 더블이어야 되는 거고 이 함수명은 나누기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 매개 변수의 타입은 둘 다 더블이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어도 돼요. 이 함수 내부에서만 쓰는 변수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러면은 진짜로 뭔지 모르니까 뭐 일단은 숫자가 넘어오는 건 알아냈으니 넘버 2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거고 자 더블 리턴 타입이면은 리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네요. 그 리턴까지 써준다면 넘버 나누기 넘버 2 그럼 끝났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다 조합하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해져야 돼요. 빨리 가능해져야 되는 거고 자 이게 없더라도 사실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럼 기본 꼴은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안 한 거 요거 퍼블릭 빼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모양과 동일하죠. 대신 리턴 밸류가 기본 값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손대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크리에이트 했잖아요. 여기서 얘가 아는 거죠. 여기 더블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인자가 더블이니까 둘 다. 그리고 얘 스태틱이어야 되는 거고 뭐 리턴 밸류는 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디폴트 값은 0이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초록줄은 여기 써라 라는 거니까 이거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스태틱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거 C에다가 A 더하기 B를 하고서 C에다가 C를 리턴한다 이렇게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담았다가 그 변수를 활용하겠다는 거니까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신에 얘는 0이니까요 0이 들어간 상태죠. 지금 얘가 똑바로 되길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 스태틱이나 뭐 매개 변수 이런 개념을 몰랐어도 우리는 쓰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서 우리 클래스 만들고서 메인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여기까지 생기죠. 이거 빼고 나머지 거 해석 가능하겠네요. 이제 이거 뭐예요? 설계도 없이 그냥 다시 객체화 없이 사용하겠다 라는 거고 얘는 뭐예요? 리턴 안 하겠다. 얘는 메서드 명인 거고 얘는 매개 변수인 거고 문자열을 인자로 받아서 실행하겠다 라는 거예요. 문자열인 거고요. 그러니까 문장들의 문자열의 배열 문장의 배열.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는 문장들이 많은 거니까 네, 얘네들을 인자로 하는 어떤 메소드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보여야 되는 거고 자세한 거는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제가 딱 설명한 것까지만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용이 좀 길었어요. 이거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매개 변수 옵션 뭐 인자 넘기는 거 이런 거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출력이랑 리턴이랑 다르다는 거 그리고 리턴 타입이랑 리턴 밸류랑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리턴 타입이랑 이 변수 타입이랑 맞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더 열어드릴 거예요. 푸시면 됩니다.